안녕하세요. 12월 1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2월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매식경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요. 이 카페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는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남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카페가 아니라 지금 저희 학생들이 이용한 카페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오피니언을 맨날 그렇게 학습한 친구들도 있어요. 1일1 오피니언 뽀개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나와 같이 지금 공부를 하는 금융권에 있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가 지금 남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남들이 그 공부 방향을 잘 잡은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꼭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식경도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들. 매식경은 제가 맨날 올려드리는데 여기 금융권 이슈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번 주말에 관련된 영상들 다 업로드 다시 할 테니까요. 빠지지 말고 몰아서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규 강의를 계속 소수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달에는 커리큘럼을 조금 대폭 개편해서 온라인에 맞춰서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지금 그 교육 문의 주시는 분들 계신데 나중에 이 블로그 한번 참고하셔서 다시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 내년을 대비한 오리엔테이션이 계획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공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달. 한 달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의미를 부여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동기부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조 1,900억 개미들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적 없었다. 와, 진짜 엄청나는 거예요, 지금. 자, 11월 마지막 날인 30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가 2조 1,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야, 그러니까 지금 증시 자체가 방향성이 더 갈까 아니면 한 템포 쉬고 갈까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마지막 날 개인들은 그 주식 순매수가 역대 최고였대요. 와,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지금 최고라는 거예요. 자, 이날 개미군단은 외인의 매도 물량을 대부 받아냈대요. 그러니까 개인은 샀는데 그 산 게 어떻게 산 거냐? 외인이 던진 걸 개인이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러한 시장이 외국인들이 물량이 굉장히 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개미들은 그냥 결국 죽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공포 심리 공포 그 마지노선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왔고 그러한 것들이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훨씬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기관 순매수도 2천억. 그러니까 기관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굉장히 용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미들의 자금 동원력을 돋보였대요. 와,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회사원 김모 씨는 코로나로 워낙 경기가 좋지 않으니 주식은 사지 않고 버텼는데 사상 최고치가 오르는 거 보니까 나만 뒤쳐주는 것같아 조심이 났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밑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부동산도 안 사서 손해봤는데 지금 주식을 사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증시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솔직히 한 분도 계시고 요즘에 안 한 분도 계시는데 부동산이 내가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막 몇백 오른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그런데 주식도 지금 간다 무섭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빅2 영끌을 해서라도 지금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가 어떻게 됐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올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만약에 안 사면 더 오르면 나 또 어떻게 나 배 아파. 그러니까 이게 배 아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취업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건 상대적 박탈감이야. 다른 사람이 취업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 옆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덜한 것 같고 나보다 노력을 별로 안 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그냥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왠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재테크라든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분위기가 될 수 있대요. 막 끝물을 타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끝물을 타거나 만약에 내가 뭐 정상적으로 뭐 시장에 뭐
반영이 됐을 때 문제가 없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떠한 철저한 투자 원칙, 투자 패턴, 그 다음에 장기적인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표가 있다면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단타를 치고 나오거나 뭐 어느 정도 수익만 먹고 나오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자, 여러분 코로나 굉장히 조심하세요. 지금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여러분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이럴 때는 집에서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뭐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산업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이슈들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하면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고용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용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투자에도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단순히 바이러스를 넘어서 우리 산업, 우리 삶 전체에 지금 엄청나게 침투를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진로를 선택할 때 그다음 앞으로의 시장을 여러분들 이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냥 이 기업이 좋다, 이 회사가 좋다. 이제는 그런 트렌드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조심을 꼭 우리가 합시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은행 감원 한파 본격화 하나 명퇴 신청 받습니다. 참. 자, 맞다. 오늘부터 이제 매식경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하나씩 공부해 볼 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의무적으로 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기업은행 인턴 어제 자소서 분석 영상 그 1, 2번 올렸죠. 그거 꼭 보세요. 저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거는 문학 분석은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농협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뭐 많은데 한번 봅시다. 코로나 여파로 전 산업에 충격을 받은 가운데 앞 기사에서 바로 영향을 지금 그 연관이 있는 거죠.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은행들이 본격적인 감원 작업에 들어갔다. 영끌, B2 열풍과 초저금리로 은행 수익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어. 왜? 대출 받고 막 하니까. 근데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DT에 따른 오프라인 영업점 축소로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 구조 조정, 고정비를 덜어내기 위한 하나의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 비대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본다면. 자,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대요. 만 56세 임금 피크제 적용 시금과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그러니까 보세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이상 그 근무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명예퇴직을 한 분들도 있는데 이게 명예퇴직이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왜냐? 10년 동안 일해서 종잣돈 모아서 이분들 나오면요. 다른 것들 뭘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 명예퇴직금이라는 거는 하나의 특수한 제도잖아요. 퇴직금과는 별개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은행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의 옵션이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10년 이상 뭐 하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1억은 훨씬 넘게 받을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물론 은행원이라는 진짜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된 그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행의 성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업무 루틴에 지겨울 수도 있고 은행 업무를 하면서 내가 다른 것들을 솔직히 또 뭐 투잡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관심을 보이면서 그 사업을 내가 또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이것을 하면서 연관성을 찾고 또 다른 것들을 하면서 그게 보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명예퇴직금 받아서 내가 또 한 번 인생에 무언가 도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명예퇴직 신청이 늘었다는 거에 있어서 은행 취업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기존의 취업 시장 그다음에 기존의 구직자와는 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계속 매식경우 투자에서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평생 죽으면서 이 직장 하나에만 있을 거야라는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직장은 들어가서 뭐 내가 퇴사를 한다 그게 안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첫 직장을 잡을 때는 여러분의 관심 있는 산업, 그다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찾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개발시키고 그다음에 능력을 인정받고 거기에서 내가 뭐 다른 것들을 뭐 또 할 수 있나 이렇게 업무의 범위를 또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퇴직금이라는 제도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조금 갖고 있고요. 퇴직 신청은 외국계 지방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SCJ은행이 뭐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외국계 은행은 지금 공채를 안 뽑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죠. 대구은행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엊그저께 우리은행도 제가 명예퇴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신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은행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농협은행과 지난해 비교해서 특별퇴직금 지급액을 크게 사용 조정했대요. 평균 80년생부터 명예퇴직 신청할 수 있으면 굉장한 거죠. 6, 7년에서 7일생의 경우 39개월치. 그럼 대부분 이러한 분들이 39개월치면 여러분 3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월급이 얼마일까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월 평균 임금. 적어도 몇억 원 되겠죠. 그래서 명예퇴직 하나가 아니라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핫 이슈. 벼락과지와 비투의 그늘. 뭔가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래. 벼락거지. 참 진짜 별게 다 나오네요. 그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 월급을 아까 따박따박 저축을 했는데 집값이 폭등하고 유례없는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전세는커녕 월세 난민 신세로 전락한 이들이 스스로를 비하해 보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도 얘기해 드리지만 굉장히 급등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 급등하는 시장이 이유는 많지만 지금 정부에서 나온 그 규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틀어졌어요. 어차피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인데 그 수요와 공급의 시장에 규제를 누군가가 해버린다는 거는 그 규제의 빈틈을 찾는 자들에게는 또 독식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 시장에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지금 벼락거지. 나는 정말 여러분들 지금 힘들게 일해서 지금 직장에 들어가서 막 모으는데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취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했는데 내 집 마련도 못해, 결혼도 못해 한다면 그럼 정말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폭등하고 유례없는 전세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월세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본인들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부자가 됐다는 뜻의 벼락부자에 빗대서 벼락거지. 그러니까 이 기자분들도 대단한 거 이런 말을 뭐하러 만들어요? 이런 말을. 신조어. 이게 무슨 신조어예요? 미디어에는 같은 연차의 직장 동료가 집을 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지가 완전히 달라진 사례까지 자세히 비교하는 얘기들이 넘쳐나는 마당이니 무주택자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부동산 청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개인 상담도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굉장히 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그러다 보니까 B2 연걸,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대출.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서 힘든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내고 있고 웬만한 직장인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주식 얘기가 꼽히고 소액자금으로도 어떻게든 단타를 노리려고 한 거고 주변에 아파트 샀다가 수억 원 차익 얘기를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 조바심 내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맞물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취업 시장부터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매식경을 토대로 이러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긴박성, 조바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결국은 내가 사용하기 위함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투자를 배우기 위한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월 소득을 만들기 위한 공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업 하나 합격했네 안 했네 거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뭔가 인생에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지키는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열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보시고요. 벼락거지 참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위한 뭔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한 달 반드시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금요일 라이브에서 봐요.